동짓달이 되면서부터 그 방향성을 잡아가면 앞길이 트인다 그러죠. 내년에는 번뜩 머리에서 뭔가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그대로 움직여지면서 직진의 길로 들어선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넘어가는 거로 보여지거든. 동짓달 이후부터는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시기. 안녕하세요, 고은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2025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네. 2026년 병원 새해가 이제 한 달 앞으로 찾아왔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년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로 우리 44세에서 45세가 되시는 우리 개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네네. 일단 이분들 올 한 해 좀 어떻게 보내신 분들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술생 개띠, 앞뒤, 좌우 다 막혀서 혼자만에 갇혀져 있던 시간들이 되게 많았다.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사별을 하든가 아니면 이혼을 하든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수가 있었고, 금전적인 손실도 많았다. 부수적으로 금전도 되게 많이 나갔고, 내가 기존에 해왔던 일도 멈춰져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띠가 임술생 개띠. 그래서 올해는 내가 앞으로 달리려고 막 무던히 노력을 해도 제자리 걸음. 후퇴 안 한 게 다행이야. 솔직히 뒤로 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분들이 44살 임술생 개띠로 보여지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봤을 때 왜 그래요? 라고 이제 왜 올해 을사년 뱀띠에 개띠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라고 하실 건데, 이분들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사사구토. 응? 내가 죽을 수에 걸려져 있었단 말이야. 그 수에 살아남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듦을 겪고 지나갔던 분들이 44살. 근데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고충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그 늪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수. 그래서 내가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다 접고 머물러 있었던 띠가 이제 임술생 개띠다. 그렇죠. 그럼 44세 개띠분들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이분들은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많이 있을까요? 뭔가 이제 내가 다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직장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아직까지는 그걸 세우기에는 역부족. 힘이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주춤하고 멎어 있었고 답답해서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해도 뭔가 하나 이루어지는 거 없이 그냥 저녁에 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배고프고 진짜 춥고 이런 것들을 느꼈던 분들이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라 그러나 방향성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에 있는 생각이 지금 현재까지는 멎어 있다라고 나는 보여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답답한 거지, 이분들이. 그래서 더 많이 답답하신 건데. 그럼 선생님, 반대로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44세 개띠분은 어떤 장점들 좀 가지고 있을까요? 이분들이요, 되게 온화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책임감이 되게 강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지만 내가 친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가장 아닌 가장 역할을 해야 된다라든가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의외로 우리 같은 사주가 되게 많아. 그래서 풍파가 되게 많아. 그래서 우리 같은 사주가 많다라는 건 이꼬로 무당들도 되게 많다라는 얘기야, 임술생 개띠분들이. 근데 을사년 뱀띠 해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난다긴다 하고 막 나갔던 분들도 멎어 있었던 분들도 되게 많고, 나도 모르게 내 구덩이 안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격으로 버텼던 분들도 되게 많은 게 임술생 개띠.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은 어느 시기에, 어느 나이 때 가장 많은 이런 힘듦과 고통을 많이 느꼈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 말서부터 올해가 진짜 죽어라. 왜 우리 접시물에 코 박아 죽는다는 소리, 속담 있죠. 네. 접시물에 어떻게 코 박았는데 죽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살지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그 속담이 생각이 날 정도로 힘듦을 겪고 가신 분이 임술생 개띠분들. 그래서 참 애많이 썼다. 정말 잘 버텨 오셨다. 지금까지 내가 꿋꿋하게 버텨 오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살아남아야 될 길만 남았다. 조금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스님 이분들 이제 또 2020년 새로운 또 한 해도 찾아오잖아요. 네. 10년의 이분들의 전반적인 운세의 흐름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자, 아직까지는 양력으로 11월이어도 음력으로는 이제 9월 끝자락이거든요. 내일 모레가 10월 초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이 지나고 동짓달이 되면서부터 저희는 항상 음력 기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10월달이 지나고 동짓달이 되면서부터 이제 조금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을 잡아가면 이분들은 내가 뭔가 생각을 하면 질르는 성격이 좀 있거든. 그냥 또 일직선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내 운기, 그러니까 앞길이 트인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년 되면 좀 내가 그동안에 답답했고 뭔가 생각 없이 그냥 진짜 아침에 눈을 뜨면 움직였고 그냥 자면 또 저녁에 자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됐다면 내년에는 번뜩 머리에서 뭔가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그대로 움직여지면서 직진의 길로 들어선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어쨌든 올 한 해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이런 악재라든지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네. 이제 병원년 또 신년이 오면서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좀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많이 바뀌어 이분들은. 판도가 진짜 왜 흑백이라고 본다면 올해 이제 동짓달까지 흑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백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어둠에서 밝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로 보여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이 고생했고 너무 많이 애썼고 너무 많이 지쳤고 너무 많이 힘들었고 또 사람에 대한 상처가 또 남아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올해. 그러니까 뭐 인간의 배신수도 있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부부간의 이혼이라든가 사별도 했었을 거고 또 인간의 배신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내가 상처도 되게 많이 겪었던 시기가 을사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동짓달 이후부터는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시기. 그러면 이분들 선생님 44, 45세가 되잖아요. 네. 이제 나이로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가장 바쁠 시기고 이제 또 가정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는 이런 정말 시기일 것 같은데 네. 이런 가장 또 금전의 운기가 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은 채숟가락의 배는 안 불러요. 그렇지만 2026년을 병오년에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도약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까먹었던 거 하나씩 보충을 해 나갈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맞아.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체적인 기운을 보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살얼음판이란 말이야. 한 발짝을 잘못 디디면 깨지면 그냥 그대로 또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이분들이 뭔가 계획을 해나가고 무리수 던지지 않고 하나씩 차분차분히 해나간다면 그동안의 직장이 끊겨져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했었던 게 진짜 문 닫기 일부 직전이야. 부사일생으로 또 누군가의 귀인의 손을 잡고 내가 다시 문을 열어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살얼음판의 그런 위험성에 대한 것들만 잘 감지하고 지나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병오년에는 내가 조금은 더 빨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에 경고망동한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이려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 괜찮네요. 그러면 이분 선생님 어떤 새로운 변화, 변동, 도전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이에. 내년 이런 변화, 변동수도 저희 들어오는 게 좀 있을까요? 있어요. 변화, 변동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술생 개띠가 제가 올해 진짜 죽어라 진짜 목구멍까지 다 찼거든. 그것들을 이제 한순간에 조금씩 내리면서 했을 때 어떤 변화 변동, 새로운 시작, 출발 이런 것들이 같이 넘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이러셨다라고 하게 되면 과감히 한번 움직이셔라. 그래서 이분들 중에 혼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네. 또 이제 돌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못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또 2년의 운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은 2년의 운기를 만난다. 돌싱인 분이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지금은 좀 자제를 하셔라.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내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6년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 어느 정도 채워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살펴봐야지 두 가지 떡은 손에 안 쥐어줘요.
내가 운기가 돌아와서 뭔가에 다시 발복을 하고 취업이면 취업, 진짜 금전이면 금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쟁취를 해야 된다. 일에 대한 성과를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딴 생각하지 마셔라.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선생님 이분들 2026년 이 부분은 꼭 조심해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도 일러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게 있으면 항상 사가 따라 붙거든요. 사라는 건 팔랑기가 되면 귀가 엷은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이 되고 또 딴 데로 눈길을 돌리잖아요. 그랬을 때 임술생 개띠분들은 그 사를 조심해라. 이 귀를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닫아두셨으면 좋겠어. 거기에 뭐가 있냐? 이성분의 문제도 있거든요. 남성분 같은 경우 여성분이 따라 들어오면서 그게 나한테 발목이 잡힐 수 있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도 남성분이 따라 들어오면서 내가 그동안에 계획하고 발복을 시키려고 진짜 스타트에 딱 있었는데 그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사라 그러거든. 그것만 주의하고 지나가신다면 임술생 개띠분들 같은 경우에 2026년에 어떻게 보면 2025년 을사년 동짓달서부터 하나씩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시기인데 사가 끼게 되면 그나마도 무너진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생년월일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해 주신 거가 대략 뭐 10분에 한 몇 정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걸까요?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평균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놓고 보게 되면 더 정확도에 있어서 보면 70%, 80%?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사실 100%란 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4대가 맞아야 또 정확한 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본다면 8, 90%까지는 생년월일을 넣으면 정확하게 보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맛보기 그렇기 때문에 한 10%의 기준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10년 앞두고 내년에 또 운기 굉장히 또 중요하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도 상담 통해서 여쭤도 될 것 같죠, 선생님? 그렇죠. 지금 딱 시기가 신년운세 보기엔 좀 이른 시기인가요? 아니면 딱 괜찮은 시기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양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지금 사실 뭐 가끔 전화 오세요. 신년운세 언제부터 봐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전화 가끔 오시기는 해요. 근데 양력으로는 11월인데 음력으로는 이제 10월 접어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신년 운세의 기운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0월 11월 동짓달부터는 사실상 내년의 기운을 받기 때문에 보실 수는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